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쪼꼬의 낚시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낚싯대 리뷰 영상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블루 NPC사의 낚싯대를 몇 개 정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좋게 봐주셔서, 오늘도 낚싯대를 몇 대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레베지 챌린저, 요 인슈어대를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요 낚싯대를 협찬을 해주셨고, 요거는 제가 올해 아직 쭈꾸미 낚시를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쭈꾸미 낚시할 때 쓰려고 구매한 낚싯대입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이 낚싯대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해 좀 약간 큰 녀석들을 잡을 수 있는 낚싯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뭐 애깅대는 아니지만 애깅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보권에서 뭐 풀치라든가 볼락이라든가 이제 호래기 낚시할 때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낚싯대를 2대나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을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가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일단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낚시용품들도 너무 많고 낚싯대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어종별로 낚싯대를 다 다르게 사용하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리뷰해드릴 언박싱할 제품인 쭈꾸미 낚싯대에 대해서만 일단 왜 쭈꾸미 낚싯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쭈꾸미나 갑오징어는 두 종류로 작다 보니까 물고기처럼 입질이 확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쭈꾸미나 갑오징어들은 공격성이 있다 보니까 물고기처럼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기나 봉돌 위에 한 번에 확 올라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빳빳한 낚싯대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봉돌도 가벼운 걸 사용하고 애기도 가벼운데 입질을 파악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슈어대나 애깅대를 사용해서 쭈꾸미 낚시를 하게 되면 입질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시작을 하다 보면 봉돌 무게랑 초리대 끝에 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휘는지 감을 잡게 됩니다. 이때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올라타게 되면 조금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난다거나, 봉돌만 달았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휠 것이 조금 더 많이 휘게 됩니다. 갑오징어는 쭈꾸미보다 더 무겁다 보니까 더 많이 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쭈꾸미 전용 낚싯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쭈꾸미 낚싯대는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베스 낚싯대 언박싱 한 영상처럼 이렇게 낚싯대가 M대, MH대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이렇게 되지가 않고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낚싯대의 휨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그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고 가볍다 보니까 무게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중에도 손의 감각이 많이 둔하신 분들은 초리대 끝에 휘는 정도를 보고 우리가 입질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제 쭈꾸미 낚시를 시작하게 되면 봉돌을 이제 가라앉혀서 바닥을 찍고선 이제 낚싯대가 휘는 정도를 판단하고 쭈꾸미가 올라타서 더 많이 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챔질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낚싯대의 끝부분만 휘는 것이 아니고 낚싯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휘는 낚싯대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입질 오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쭈꾸미 낚싯대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거의 8대2의 액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블루 NPC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다코 150 낚싯대, 제가 구매한 이 선상 낚싯대, 쭈꾸미 낚싯대도 8대2의 휨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낚싯대를 한번 개봉을 해서 디자인을 보면서 제가 그 8대2 액션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요렇게 박스에서 개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낚싯대는 이 150 낚싯대 쭈꾸미 전용대고요. 요 뒤에 낚싯대는 심해용 갑오징어라든가 뭐 이런 좀 약간 대물용 빡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디자인을 한번 보면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8대2 액션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대2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8은 카본, 그리고 2는 글라스나 솔리드 혹은
티타늄이 들어가는 비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낚싯대 전체를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카본이 차지하는 이 팔, 이제 끝에 휘는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휘지 않는 이 카본이 차지하는 이 팔의 비율은 휨새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글라스라든가 솔리드나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이 초리대의 끝부분은 이가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8대 2니까 얘는 2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거의 부드럽게 휘는 부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게 되면 휨 상태로 굳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상복귀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잘 휘는 솔리드 팁 같은 경우에는 이 휨새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끝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파손율이 굉장히 높은 재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고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티타늄으로 거의 다 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MPC사의 이 아이다코 150 낚싯대의 원경, 즉 이 낚싯대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죠. 이 두꺼운 부분이 8.3mm고요. 이 여기 밑에 있는 이 170대 같은 경우에는 10mm로 이제 조금 빡대다 보니까 이제 문어라든가 아니면은 심해 갑오징어용 낚싯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150 낚싯대는 조금 많이 부드럽고 원경이 조금 얇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0 낚싯대로 잡을 수 있는 어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종류로 제한이 조금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 170대는 우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 이 낚싯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쭈꾸미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150과 157대가 거의 쭈꾸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0대와 157대가 이 쭈꾸미 낚싯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릴시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쭈꾸미 낚싯대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99% 정도가 다 에어 릴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어릴 시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 부피가 조금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에폭시 사용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단점으로 앞솔림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팔목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목에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낚시 한번 하고 오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팔목이 부러진 상태로 돌아간 상태로 붙어버려서 제가 지금 팔목이 좀 릴만 조금 많이 감아도 팔목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저같이 팔목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솔림이 생기면은 팔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블루MPC의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 중심 자체가 좀 약간 뒤쪽으로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입질 파악도 조금 수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50대랑 17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에 그립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견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 트리거가 조금 길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겨드랑이에 견착을 해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조금 작은 힘으로도 좀 낚시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제는 가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블루MPC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쭈꾸미 낚싯대는 삼양 지르코니아 SIC 스파이럴 가이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높은 내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럴 가이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 줄꼬임이 적은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스파이럴 가이드 자체가 파손율을 조금 줄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으로는 일단은 스파이럴 가이드는 이제 캐스팅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상 낚시에서는 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스파이럴 가이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일자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가 일직선으로 딱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파이럴 가이드는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점 틀어져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가이드를 스파이럴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이런 스파이럴 가이드를 가장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마노라든가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이런 스파이럴 가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파이럴 가이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일자형 일반 가이드가 아니고 돌아가 있는 이런 스파이럴 가이드가 조금 좋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티타늄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거의 파손이 없다 보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파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럴 가이드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낚싯대들이 대부분 스파이럴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블루 NPC사에서도 이 스파이럴 가이드를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쭈꾸미 낚싯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에 관련된 장점들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영상 보시고 이 낚싯대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혹여나 AS를 받아야 되실 상황이 생기신다면 저한테 댓글이라든가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특별하게 대표님께 전화를 드려서 AS 좀 정말 튼튼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다고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